이야기는 산이 학교 복도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괴롭히고 반쯤 미친 살인 학생이 마치 게임처럼 그를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그를 도서관으로 쫓아갔고 그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책꽂이 위에서 싸웠습니다. 청사는 그 남자의 눈에 주먹을 날리고 좀비들이 자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그를 산채로 먹게 두는 것입니다.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괴롭힘꾼은 벌을 받을 만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군대는 괜히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전면 격리를 선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인터넷과 전화선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한편 거실에 숨어있던 청산의 친구들은 확성기를 발견하고 친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괴롭힘꾼이 좀비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청산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는 면역력이 있는 악당이 어떤 좀비보다 항상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행은 자신도 모르게 송신기를 사용하여 친구와 연락을 시도하지만 괴롭히는 악당은 그 소리를 듣고 사냥을 나갑니다. 스피커 소음에 이끌린 좀비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소년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그 괴물 중 하나가 그들의 게크에게 직접 달려듭니다. 는 평소보다 강해서 괴한이 그를 구해줄 때까지 거에 물려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나는 자신의 게크를 돕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만 괴롭히는 악당은 기회를 잡아 그녀의 팔을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그의 주의를 분산시켜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청산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남나가 물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행은 남나를 죽일까 생각하지만 그녀의 게크는 괴롭힘꾼의 잘못이라고 단언합니다. 청산은 그 악당이 이미 죽었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를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남나에게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으로 오노와 청산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노는 남나가 저항할 거라고 믿으며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솔직히 저도 혼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남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은 끊이지 않았고 모두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교실에 다른 학생이 학용품으로 가득 찬 방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려던 학생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엿듣고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합니다. 불운하게도 학생들은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립니다. 주의를 돌리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찾아 메시지를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에서 오노는 아버지에게 직접 말을 걸어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밖에서 아버지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학교로 달려가 그녀를 구합니다. 그날은 오노에게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남나 역시 그에게 집착했기에 오노의 괴짜가 남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은 분명 가슴 아팠습니다. 오노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첫 키스를 합니다. 한편 괴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전문 공수들이 있어서 더 잘 살아남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한편 형사와 그의 파트너는 식당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고아 소녀를 구출합니다. 그들은 다리 부상을 입은 유튜버를 만날 때까지 함께 여행합니다. 형사는 그를 돕기 위해 내려가지만 그의 파트너는 그를 배신하고 아이들과 함께 떠납니다. 학생들에게 돌아온 그들은 폴더와 의자로 임시 장벽을 만들어 좀비들을 막습니다. 복도를 정리하고 옥상으로 탈출하지만 문은 잠겨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돕지 않기로 결심한 겁에 질린 소년이 있습니다. 모든 소음은 더 많은 좀비와 괴롭히는 소년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순간 헬리콥터가 나타나 그들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겁쟁이가 생존자가 없다고 군인들에게 말하자 군인들은 그 소년만 구합니다. 그 장면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좀비 능력으로 초강력해진 괴롭히는 소년과 계속 싸웁니다. 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나이고 그녀 덕분에 그들은 그를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고 비상문이 열려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헬리콥터는 이미 떠났고 불량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신호를 보내 다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형사와 유튜버는 좀비들에게 포위당했고 배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치원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해주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녔고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감염된 여자아이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좀비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지만 기적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소년을 차에 태워 안전지대까지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형사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해결책은 바이러스를 만든 교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고백했기에 형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형적으로 모든 것의 열쇠는 숨겨진 컴퓨터인 법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옥상에서는 학생들이 밤을 보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청사는 고요함을 틈타 온유에게 12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긴장한 소녀는 자신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를 친구로만 사랑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지옥콕이라고 대답합니다. 어색함은 극에 달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녀석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한 모습으로 청산의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나타납니다. 남자들은 함께 그에게 맞서려 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 놈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남나가 좀비 본능을 발휘하여 그와 백병전을 벌입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남나는 그를 옥상에서 떨어뜨리지만 그 추락사에도 그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식은 불멸인 것 같군. 그 밖에 어떻게 해야 끝장낼 수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헬리콥터가 도착합니다. 청한 일행은 이제 자신들이 구출될 거라고 믿으며 축하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군사팀이 교수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치료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 보이는 유명한 컴퓨터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누구도 구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기지에서 감염되었지만 면역이 있는 소녀는 저항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증상 보균자가 큰 위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구출 작전은 취소됩니다. 소년들은 희망을 잃고 갈증에 지쳐 쓰러지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폭우는 살아남기 위한 동기가 됩니다. 그들은 좀비에게 들리지 않도록 천둥 소리를 이용해 거리로 나갑니다. 도중에 청사는 이미 좀비로 변한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는 마비되고 친구들은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도 모른 채 그녀를 제거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청아는 결국 동료들을 때려 눕힙니다. 모든 소음은 더 많은 괴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탈출 도중 소녀들 중 한 명이 넘어지지만 전문 공수팀이 나타나 그들을 엄호합니다. 함께 체육관에 도착한 그들은 더 많은 좀비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은 작은 방으로 피신하지만 공수 2명은 밖에 남습니다. 새벽, 그들은 임시 방벽으로 보호된 방을 나섭니다. 하지만 좀비들은 계속해서 밀려들다가 결국 소년 중 한 명에게 물립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그는 자신을 희생하여 무리의 주의를 돌려 다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솔직히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동은 어떤 총알보다도 영웅적이었습니다. 일행은 출구에 도착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오노의 아버지가 나타나 문을 엽니다. 모두 도망치지만 테니스 코트에서 좀비들에게 가로막힙니다. 소방관인 오노의 아버지는 조명탄을 켜 그들의 주의를 끕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는 여전히 갇힌 채입니다. 좀비들은 모두 보는 앞에서 그를 물어뜯고 잡아먹습니다. 울 시간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좀비 건설 노동자들로 가득 찬 건설 중인 건물에 도착합니다. 일행은 숨고 우리는 랩너가 본능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제옥을 물려고 했지만 저항하기 위해 그의 손을 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신을 물어서 동등해지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램넌은 군용기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거짓말을 했고 유일한 선택은 감염자를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소리가 나는 드론을 사용하여 좀비를 도시의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고 폭격합니다. 여전히 주위를 맴돌던 괴롭힘꾼은 체육관에 들어갈 수 없는 소년을 찾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에게 물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룹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들이 탈출하기 전에 그는 나타나 이번에는 총센을 물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그는 기절하고 그룹은 그를 다시 건물에서 던졌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청아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기 전 평생 친구이자 모닥불에서 자신을 거부했던 바로 그 친구 온유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키스를 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작별 인사였습니다. 청아는 그부들이 탈출할 길을 터주려 달려가고 그 순간 다시 그 불량배와 마주칩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완전한 불량배였기에 아무도 자신을 학생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존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대결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불량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싸움을 계속하지만 휴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청산의 눈을 뽑아 복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군대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가장 잔혹한 국면에 이릅니다. 가장 강력한 충격이 학교 운동장에 폭발하여 불량배와 청산을 모두 쓰러뜨립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폭탄으로도 불량배를 죽일 수 없다면 무엇이 그 불량배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폭발 후 군은 살아남은 감염자들을 처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폭격을 지시한 장교는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무전으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한편 학생들은 간신히 살아남아 잔해 속에서 총안을 찾으러 돌아가지만 그를 찾을 수 없다. 그들은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다. 도시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좀비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철물점으로 피신한 그들은 망치, 톱, 그리고 무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 싸울 준비를 한다.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지만 곧적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혼란 속에서 좀비 한 마리가 그들 중 한 명을 물고 남나는 무시무시한 냉기로 목을 부러뜨려 즉시 처치한다. 남나는 점점 더 인간적인 살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자 학생들은 걱정하기 시작한다.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벽에 부딪히고 손을 물어뜯으며 저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오크는 그녀가 무리에서 떨어져 시체의 장기를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녀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오노에게 달려들려고 합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인간적인 면이 그녀를 막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남나는 좀비와 자신, 이 두 적과 진정으로 싸우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남나가 초래하는 위험을 알고 남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망연자실했지만 유연한 일행은 그녀 없이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경찰을 만나 안전지대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음식, 옷, 그리고 기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그 후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자 신문을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다른 도시에서 온 기부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오노 조는 잃어버린 친구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품까지 남깁니다. 어느 날 오노는 멀리서 학교 옥상에서 모닥불이 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지오크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남나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학교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훼손된 좀비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싸웠다는 증거죠. 그리고 암나는 정말로 옥상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통제하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좀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암나를 군사기지로 데려가겠다고 고집하지만 남나는 거절합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반인반수 감염자들이 아직 많다고 말하며 그들을 찾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그들을 찾아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그 결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영웅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웅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고독한 길을 택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았으니 술집에서 조용히 생일을 축하하던 학생들이 어떻게 인생 최악의 악몽을 겪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그들 가운데 미키 마우스 가면을 쓰고 순간이동이 가능한 이상한 능력을 가진 광인이 나타납니다. 이제 파티는 대학살로 변하고 유일한 임무는 이 살인마에게서 살아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영상을 클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음악